혹시 아침 공복 혈당이 130 넘게 나오시나요? 식후에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신가요? 병원 다니면서 약 먹어도 혈당이 들쭉날쭉하다면 지금부터 딱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쉽게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시작하는 진짜 혈당 관리법이니까요. 저는 올해 82살 내과의사 박도현입니다. 평생 55해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습관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보십니다. 140, 160, 200. 숫자가 높으면 불안해하시고 낮으면 안심하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오르내리는 속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혈당 수치보다 혈당 리듬이 중요한지. 둘째, 어떤 과일이 혈당을 지키고 어떤 과일이 무너뜨리는지. 셋째, 실제로 혈당을 낮춘 분들의 이야기와 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실 수 있고요. 약 용량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당뇨엔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것. 틀렸습니다. 과일도 종류와 양만 잘 선택하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훌륭한 약이 됩니다. 또 하나, 혈당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 이것도 위험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낮추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제 아내도 62의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저와 아내가 지난 10년간 직접 겪고 배운 것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신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신경 쓰십니다. 공복에 120, 식후에 180. 이 숫자들만 보시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뭘까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눈 합병증은 5배, 신장 합병증은 6배나 높았죠. 왜 그럴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입니다. 흰 쌀밥, 흰빵, 설탕 든 음료수.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립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순식간에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박은 위험합니다. 수분이 90%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수박 한 조각에도 포도당이 꽤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수분이 많아서 흡수가 빠릅니다. 먹고 30분만 지나도 혈당이 40에서 50씩 뛰어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과일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랐어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물론 과일은 좋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죠. 하지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거봉이나 캠벨 같은 검은색 포도가 좋습니다. 포도는 과당 비율이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흡수가 느려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에 포도 10에서 15알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2mg 감소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5% 낮아졌고요. 물론 포도도 과일이니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10에서 15알 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절대 한꺼번에 한 송이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포도가 좋다면 포도 주스는 어때요?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없어지고 당만 남습니다. 그럼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드시 알갱이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통째로 하나 먹으면 안 됩니다. 반쪽만 드세요.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껍질에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어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배,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4분의 1 조각, 귤은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당도 높은 과일일수록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뇨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리듬의 싸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100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혈당을 잡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 여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최성호님, 75살이셨습니다. 성호님은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약 한 알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제가 만났을 땐 하루 3번, 4알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공복 혈당이 140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호님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죠.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옆에서 주무시다가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180에 110, 혈당은 240이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미세뇌경색 소견이 보였습니다. 뇌혈관 일부가 막혀서 생긴 작은 경색이었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성호님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특별히 드신 음식 있으세요? 성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별거 없는데요. 아침마다 수박 좀 먹었을 뿐인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수박이요? 성호님은 여름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아침 수박을 큼직하게 2~3조각씩 드셨던 겁니다. 그게 4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성호님께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수박은 당도가 높고 흡수가 빠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성우님은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일도 종류를 잘 고르면 약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우님께 새로운 식단을 권했습니다. 수박 대신 포도를 드리라고요. 하루 10에서 15알 점심 후 간식으로요. 그리고 사과는 반쪽만 아침 식사 후에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녁 산책을 권했습니다. 식사 후 30분만 가볍게 걸으라고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식후 혈당을 내리는데 걷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성우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포도랑 산책으로 혈당이 잡힐까요? 하지만 부인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냉장고에 포도를 준비해 두시고 저녁 식사 후엔 함께 손잡고 나가셨죠. 일주일 후 성우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혈당 수첩을 보니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성우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공복 혈당은 110까지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 안쪽으로 안정됐습니다. 저는 약을 하나 줄였습니다. 성우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되네요. 2달 후 혈당은 더 안정됐습니다. 공복 100, 식후 130. 저는 약을 한 알 더 줄였습니다. 이제 하루 2알만 드시게 됐습니다. 처음 4알 드실 때에 비하면 절반입니다. 3달 후 성우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95, 당화 혈색소는 6.5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하루 한 알로 줄었고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성우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수박만 끊고 포도를 먹었을 뿐인데, 그리고 저녁마다 마누라 손잡고 걸었을 뿐인데, 저는 성우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약은 보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성우님 부인도 고마워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그날 밤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는 매일 같이 걷고 같이 과일 먹으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포도 10알, 사과 반쪽으로요. 그리고 저녁 30분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우님이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받고 수많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플 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제 아내는 62살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집에 들어온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당뇨래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인 저도 당황했습니다. 환자를 볼 땐 침착했는데 내 아내 일이 되니 달랐습니다.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평생 약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생 당뇨 환자들에게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막막한 말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식으론 알았지만 가슴으론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같이 찾아보고 같이 실천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내는 원래 빵을 좋아했습니다. 잼 발라서 커피와 함께 먹는 게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를 위해 아침마다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맛없어도 참아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인데 그걸 빼앗긴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요. 간식으로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거봉이요. 달콤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과일은 안 된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과 종류를 조절하면 괜찮아요. 하루 10알만 먹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콤하잖아요. 아내는 포도를 하나씩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또 하나 시작한 게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피곤한데 왜 나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0분만 같이 걸어요. 나도 나이 먹으니 운동이 필요해요. 처음 며칠은 억지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투덜거렸고 저는 그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 안 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녁 산책이 우리의 일상이 된 건요. 20분에서 30분, 때론 40분까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신기한 건 그렇게 함께 걸으니 아내의 혈당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처음 당뇨 진단받을 땐 공복 혈당이 140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엔 110, 6개월 후엔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혈당 수첩을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약도 안 늘었잖아요. 아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병은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아내는 72입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공복 혈당은 90에서 100 사이로 안정됐고 당화 혈색소는 5.5 정도입니다. 약도 하루 한 알만 먹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맛있는 걸 먹고 손주들과 놀고 저와 함께 걷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삶의 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증명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옆에 누군가 있다면 손 잡으세요. 혼자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관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해도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은 혈당 자체가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몰려듭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적입니다. 마치 쇠가 녹슬듯이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1000mg 이상 비타민C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감소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비타민C는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뭘까요?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감수성이 높으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1000mg, 3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00mg씩이요. 총 3000mg입니다. 혹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나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나눠 드시는 겁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영양제로 드셔도 되고 음식으로 섭취하셔도 됩니다. 음식으로 먹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 이런 것들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추천합니다. 빨간색 파프리카 하나면 비타민C 100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한 컵 정도면 60에서 70mg 정도 됩니다. 매일 2~3컵 드시면 충분합니다. 찌거나 데쳐서 드시되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키위는 당도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드시면 좋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음식만으론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제를 드세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1000mg짜리면 됩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안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고등어, 삼치, 꽁치.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세요. 튀기면 오메가3이 파괴되니 피하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저도 매일 비타민C와 오메가3을 챙겨 먹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10년째 빠짐없이 먹으니까 혈관이 튼튼해진 게 느껴집니다. 손발이 저리던 게 줄었고 피로도 덜해졌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게 혈관 관리입니다. 혈당을 잘 조절해도 혈관이 망가지면 합병증이 옵니다. 눈, 신장, 심장 모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3000mg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1000mg씩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메가3 일주일에 3번. 이것만 지켜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정보는 많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여기서 혈당이 급등하면 하루 종일 불안정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빵을 드시려면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호밀빵도 좋습니다. 반찬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채소도 충분히 드세요. 상추, 배추, 시금치.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과일은 아침엔 피하세요. 과일의 과당도 아침 공복엔 부담입니다. 대신 간식 시간에 드세요. 점심 식사 후 2~3시간 뒤가 좋습니다. 두 번째 간식입니다. 오전 10시쯤 그리고 오후 3시쯤 출출하시죠? 이때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빵이나 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혈당 폭탄입니다. 포도 10알에서 15알 또는 사과 반쪽. 이게 최선입니다.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점심과 저녁 식사입니다. 기본 원칙은 아침과 같습니다. 잡곡밥에 단백질, 채소 위주로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깔리면 당 흡수가 느려지거든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먹지 마세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포만감도 덜 느껴져서 과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저녁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가볍게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걷기 싫으시면 가족과 함께 나가세요. 배우자와 손잡고 자녀나 손주와 이야기 나누며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엔 어떻게 하냐고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TV 보면서 4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쉬면 습관이 깨집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C와 오메가3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비타민C 1000mg씩 드세요. 물 한 컵과 함께 삼키시면 됩니다. 오메가3은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 드세요. 1000에서 2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지킵니다. 단, 식사 중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물 대신 음료수 드시면 안 됩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모두 혈당 폭탄입니다. 커피는 괜찮지만 설탕 넣지 마세요. 차도 좋습니다. 녹차, 보이차, 둥글레차. 당 없이 드세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기세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거나 명상하세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노래, 춤, 그림,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여덟 번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금방 잠듭니다. 9번째, 정기 검진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세요.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 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씻고 잘 말리세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하고 다짐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다 단 거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만 기억하세요. 잡곡밥, 포도 간식, 저녁 산책, 비타민C, 오메가3, 충분한 수분, 스트레스 관리, 숙면, 정기 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잡곡밥만, 내일은 포도 간식을, 모레는 저녁 산책을. 이렇게 하나씩 더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당 수첩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관리했구나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당뇨 관리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알려는 의지이고 여러분은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당은 낮추는 게 아니라 안정시키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 적입니다.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드세요. 잡곡밥, 통밀빵, 그리고 포도 같은 과일이요. 둘째, 과일은 종류와 양이 중요합니다.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처럼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피하세요. 대신 포도 열에서 15알 사과 반쪽을 드세요. 하루 한두 번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셋째,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꿉니다. 매일 저녁 30분 산책, 비타민C 3번,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이지만 생활 습관은 원인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100알 먹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10년, 20년째 당뇨와 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치고 힘드시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10년째 당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매일 손잡고 걷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손주들과 놀면서 삽니다. 당뇨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우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지금은 혈당도 안정되고 약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으세요. 현관문 열고 나가는 게 어려우시면 실내에서라도 걸으세요. 오늘 하루 실천하면 내일은 더 쉬워집니다. 내일 아침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수박이 있나요? 바나나가 있나요? 오늘부터 포도로 바꾸세요. 사과도 통째로 먹지 말고 반쪽만 드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약국 가서 비타민C 사오세요. 하루 3000mg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도 함께요. 한 달만 드셔보세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 보고 말해보세요. 말이 시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몸을 치유합니다. 저는 82살까지 살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있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포도 열알이든 저녁 산책이든 비타민C든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의 답글 달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당뇨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병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기는 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손잡고 나가보세요.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10년을 바꿉니다.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간식으로 뭘 먹을지, 저녁에 걸을지 말지. 그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선택. 훌륭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날 계속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